사람은 그냥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려면 아예 크게 쳐라, 얘처럼. 나는, 임금이 뭐가 높은 사람이냐. 난 높은 사람한테 아니면 안 하겠다. 요 정도 배포는 있어야 되는 건가. 대통령 그 뭐 5년짜리 그거 뭐라고 하냐.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.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.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님 정도에서 쫄았으면은 들통이 났을 텐데. 그러니까요. 난 갈 때까지 가겠다. 심지어 중국어도 못할 건데. 그러니까. 황제에 올랐어. 어떡하면 좋죠?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, 그 원래 있던 황제가, 물론 내려오는 방법을 안 알려주긴 했지만, 부채를 붙여서 하늘을 날았으면, 부채를 접으면 내려온다는 것 정도는 알만도 한데, 그걸 안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렇게 멀리 날아갔잖아요? 그런 거를 보면, 그 전에 황제도 되게 멍청하고 좀 능력이 없었다. 그래서 뭐 신기한 것만 좋아하고. 그러니까 이 머슴이 그 자리를 대체해도 별로 표가 안 났던 게 아닐까. 그냥 있으나 마나한 자리였군요. 아이고. 원래부터 그랬던 거죠, 원래부터.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였어도 별로 상관이 없었던. 그렇네요. 뭐 많이 안 해먹으면 다행인 자리. 그게 아니고 그냥 잊혀지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? 근데 그러면 안 되지. 나빴어. 아니, 자기 후임은 좀 좋은 사람 앉혀놓고 잊혀줘야지. 아니 그러니까 왜 저 정도 이렇게 하늘을 그래. 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. 그렇게 순식간에 누구한테서 이렇게 싹싹 뺏은 건지 모르고 뭐 저 정도 하면은 좀 그래도 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. 근데 이렇게 정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도 되나요? 아니, 왜 우리가 그냥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직업을 구할 때 생각을 하잖아.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하물며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갈 생각을 하는 건지. 좀, 꼭 비단 어떤 뭐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정치인들이 많으니까. 국회의원도 있고 뭐 시의원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. 근데 뭔가, 어떤 직업적인 사명감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. 우리같이 정말 이런 방송 하나 만들면서도 그래도 생각을 하잖아요. 오늘 어떤 동화가 진짜 무익할까. 해서 이렇게 가져오신 거잖아요, 이렇게. 힘들었습니다. 이 동화 하나 찾아내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죠. 네, 그리고 이것이 정말 비록 우리가 청취자나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뭐 좀 재밌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어떻게 뭐 정치란 대단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할까? 참 그런 생각이 들죠. 와, 그 무익한 내용이 이까지 갑니까? 그러네요. 참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왜 이 머슴에게 혀가 짧다는 캐릭터를 넣었을까요? 그것도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도 이게 진짜 이 머슴이 꿈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너무 개연성이 없어. 나간다를 난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. 아니 일단 머슴이 그렇게 반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나간다 이렇게 너무 화가 났으니까. 뭐 주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계속 난다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원님이랑 임금이 앞에 가서도 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. 이게 너무 개연성 없이 대충 썼다 진짜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한나 그 누군가의 그냥 머릿속에 떠들어다니는 그냥 이야기인 거지. 와 진짜 좀 너무 쉽게 썼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럼 만약에 이 뒷장이 있다면은 꿈에서 깨어나는 게 제일 합당할까요? 꿈에서 이제 누가 빗자루로 얘를 때리겠지. 야 일어나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. 일어나서 쓸어. 그러면 이제 예 갑니다 하면서 가서 청소하는 거지 이렇게. 그렇지. 그래서 막 그 주인이 막 승질 내잖아. 막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? 그러면 예 합니다 하면서 하는 거지. 그러고 굳이 뭐 하나를 좀 재밌는 요소를 하나 더 넣으려면 그래서 일어나 얘 했는데 주머니를 봤는데 부채가 있어. 요 정도로.
괜찮아. 깔끔하네. 그래서 꺼냈는데 빨간 부채가 나와서 파란 부채를 찾으러 가고 뭐 이런 아이고. 식으로 낸다든지. 아, 코가 길어지고 막. 그렇죠. 그래서 부자가 됐다. 뭐 요 정도. 하하. 하하. 근데 보면은, 황제의 자식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건 당연하고, 또 머슴의 자식이 머슴이 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텐데, 뭔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 거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또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는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지. 우리가 왜 요즘에 드라마에서 막 못 사는 여자가 막 뭐 어디 재벌 2세 만나고. 재벌 2세 만나서 뭐 결혼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신분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도 되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았을까 사람들한테.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? 아니 그러면 만약에 됐어. 근데 그 황제들 가족은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. 그럼 가족들 어떻게 가족이 딱히 없고, 그냥 이렇게 반려동물 정도 너였냐? 키웠을 수 있는 거죠. 아.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어른이 될 때까지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맞고 자란. 아, 그럴 수 있죠. 근데 그 왜 앞에 맨 처음에 이 그 노예 아닌데 머슴. 머슴. 너무 비참해지는데요? 근데 사실 노예와 머슴이 뭐가 달라? 똑같잖아요. 그러게 말이에요. 노비고, 어차피.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이제 되게 열심히 했지만 인정은 못 받고 구박만 받았다.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직장인이 다 똑같잖아요. 누가 인정을 그렇게 막, 너 되게 잘한다.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, 사실. 뭔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. 특히나. 근데 이것을 그 옛날부터도 사람들은 되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이 얘기를 봤을 때. 그러니까 그때도 심지어 노비면서도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 거잖아요.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고 그 옛날부터 하는데도 근데 왜 아직도 안 해줄까요?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뭐 좀 잘한다, 뭐 고맙다 이런 얘기를 여전히 잘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최근에 혹시 뭐 주변에 칭찬을 했거나 칭찬을 들은 기억이 있나요? 난다! 그거는 한 것 같은데 맨날 아이씨 18화 난다! 이렇게 한것 같은데 뭔가 칭찬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우리 그럼 훈훈하게 좀 칭찬 한 번씩 어때요? 근데 저는 근데 아까 오늘도 칭찬은 아니지만 되게 염려는 들었죠. 너 얼굴 왜 이렇게 부었냐? 뭐 이런 얘기는. 얼굴에 왜 근육 생겼냐? 칭찬이었네. 얼굴 근육으로 인해 얼굴이 빵빵하니 칭찬. 난 오늘 들었네요.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. 오늘 가발 괜찮다고. 그렇죠. 제가 아까. 저는.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줘? 아니, 아까 만취한 것 같다고 칭찬해줬잖아요. 만취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러고 보니 우리는 항상 이렇게 칭찬을. 맞아. 하는 그게 뭐야, 님. 오늘 혀가 짧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 정말 그 박전래님의 소리 없이 웃으시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. 방송을 듣다 보면 그게 조금씩 들리더라고요. 아주 미세하게.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걸 아셨네. 제가 그걸 안 자르고 놔두었거든요. 그걸 또 다 들으셨네. 그러면 그 작은 소리 할 때 이렇게 소리를 증폭시키나요? 아니요. 근데 왜냐하면 그 증폭을 시키면 이제 또 이 소리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것만 증폭을 시킬 수가 없는데 일단 제가 조금 살려놓은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또 캐치를 하셨네. 참.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? 하지만 이게 소리 없이 웃는 건데 하고 제가 남겨뒀던 건데 또 그걸 캐치를 하셨네. 저의 또 능력입니다. 이 섬세함. 칭찬합니다. 네네. 고맙습니다. 또 박전래님이 소리 없이 웃어주시는 덕분에 또 제가 이러한 칭찬도 받게 되고 참. 이게 모든 훈훈하네. 좋네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졸업 축하드려요. 기말고사 끝난 거 축하드려요.
뭐 자축하시나 네네, 봐요. 그럼요. 저 이제 일주일 뒤면 끝나니까. 아니 그래서 어제 이번에 방송 들었더니 그거 왜 되게 솔직하게 인사하시는 분들 있다고 박절래님이 하시는 거 있어. 니 오늘 왜 이래 얼굴 찡찡 부었어. 팍 사가 붙네 하면서. 근데 그것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약간 짤로 이렇게 뭘 봤는데 남녀 연인이었었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남녀인데 근데 의외로 솔직하게 하는 그 말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래서 여자가 이제 남자한테 오빠 꼭 그 옷 입어야 돼?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. 근데 오빠는 그 옷을 되게 좋아하나 봐. 그랬더니 아니 왜 뭐 괜찮지 않으니까 오빠한테 되게 안 어울려. 그랬더니 아 그래?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뭐 어떤 식으로 한번 입어볼까? 뭐 이런 거 입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으니까 그럼 그 남자도 알겠어. 그랬더니 그럼 고마워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. 그럼 남자도 여자한테 뭐라고 하니까, 아, 진짜? 뭐 이렇게 하면서, 알겠어.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. 이렇게, 그래, 고마워. 하면서 이런 대화를 이렇게 이뤄나가는데, 저런 식으로 대화를 해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핀트에서 기분 나빠서 사람이 탁 털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 우리도 평소에 저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저도 되게 신기하게 방금 그 오빠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저도 오늘 봤는데 이렇게 주로 1,000원짜리 물건을 많이 파는 다 갖추고 있다는 그런 형태의 매장 있잖아요. 전국에 많이 있는. 네. 다 있다고 말하는 그게 외국계 상점인데 왠지 한국 이름 같은 거기 말씀하시는 맞아요. 다 있다고 말하는 거기 있잖아요. 네네네. 거기에 저도 이렇게 벽에 붙이는 벽걸이 하나를 사느라고 갔는데 정말 한 6살, 7살짜리 아이들인데 둘이서 이렇게 사귀는지 너무나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거기 온 거예요. 이게 자기들 용돈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. 근데 제가 되게 놀란 장면은 백화점이에요, 백화점. 제가 되게 놀란 장면은 손을 꼭 잡고 가면서 여자아이가 그 상대편 남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되게 놀랍고도 뭐랄까 진취적인 말을 했어요. 오빠, 난 오빠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.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찌르르 하면서 저렇게 열정적인 말을 내가 언제 들어봤던가.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. 나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나 널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순간적으로 너무 신선한 거예요. 그러네. 근데 그게 그 나이의 아이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처럼 느껴질 테지만 왜 갑자기 목이 메이죠? 울지 마세요. 네. 울지 마. 울지 마. 훈훈한 얘기 하려고. 박절래님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. 오늘 밤에 책 한 권 써요. 정말이죠.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도 약간 웃기면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된 박절래. 네, 제발 아니 응원해 주세요. 네,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기도하실 때 꼭 주소랑 이름과 이런 거 정확하게. 그렇죠. 왜냐면 큰일 날 다른 뻔했네요. 사람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. 그게 큰일 나죠. 네.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우편번호랑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. 우편번호 5자리로 바뀐 것도 아시겠죠? 옛날에 6자리였는데. 혹시 모르니까. 혹시 얘기하세요. 얘기해야 돼. 알겠습니다. 모를 수 도로명 있으니까. 주소랑 신주소, 구주소 다 넣고. 2개 다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넣는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약간 또 네.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. 꼭 이루어질 거예요. 고맙습니다. 박절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. 근데 이게 되게 그 말에 저 되게 놀랐던 게 이게 누군가한테 듣기도 힘들지만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. 뭔가 난 널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. 우리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든지와 이 나이에 뭐든지는 당연히 다를 거예요. 이게 뭐든지의 범위가 그렇지.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뭐든지는 뭐 사탕 하나 사주고 뭐 이 정도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든지는 이제 그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으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.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이
든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. 그러네요, 진짜. 그 아이는 알고 있을까요? 자기가 얼마나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. 아니, 그러고 나서 생각나는데, 제 친구들, 애기들을 만나면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, 야, 내기 할래? 자기들끼리 막 또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헛소리 막 하다가, 이렇게 하다가, 야, 그럼, 막 꺼든? 막 이렇게 하다가, 그럼 내가 전 재산 걸게 하면서 주머니에서 자기 재산 몇백 원을 끄집어내면서, 이거 내 전 재산이다면서 내가 이거 걸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. 그런데 방금 그런 것처럼. 친구의 애들이라면 강아지 말하는 거죠. 당연하죠. 예, 그때 패드. 아, 강아지가 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돈을 꺼내고 하나 보네요. 아. 옷을 다 입고 다니잖아요. 요즘에 강아지 옷이 얼마나 비싼데. 아, 그건 아는데, 옷은 비싼 건 알고 옷에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, 강아지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는 건 참, 동전 꺼내가지고. 굉장하다. 이렇게 아, 자기 배변 봉투 자기 돈으로 사고 그러는군요. 그렇구나. 뭐 자기가 살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오다가 커피 한잔 하고 뭐 편의점 가가지고 뭐 사료도 사고 어머나. 그렇죠, 그리고 옆에 그렇죠. 다른 강아지한테 내 전부를 다 줄게. 그렇죠. 그런 너무 아름답네요. 커피 한잔 할래? 내가 사줄게.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그렇지. 그러니까. 오빠 한번 믿어봐. 앞발만 잡고 잘게. 우리 집 가서 사료 하나 먹고 갈래? 뭐 이렇게 하는 거. 이번에 우리 집사가 소고기 하나 사왔다면서. 네. 근데 오늘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는데. 도깨비. 네네네. 도깨비 어디 있었죠?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도깨비가 등장하기에 이 동화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. 아, 도깨비 안 등장하기도 하는군요. 그러니까 도깨비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. 이런 동화에까지 등장하고 싶지 않다. 나 바쁘다. 거기까지 못 가겠다. 왜냐면 이게 굳이 넣자면 사실 이제 그 토끼에서 나와야 되는데, 도깨비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. 이런 정도에는 내가 등장할 수 없다. 왜냐면 이게, 그래서 토끼가 너무 개연성 없이 그냥 뚝 나왔거든, 그냥. 좀 심했죠. 그래서 자기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토끼비로 나왔 토끼비. 토끼 A와 토끼 B였군요. 이건 좀 아니다, 토끼비. 왜 둘이 나왔나 했는데 토끼 A와 토끼 B. 그러네요. 그리고는 황제를 토끼게 해줬군요. 이런 현실 정치에서 좀 벗어나라. 해도 안 된다. 널 토끼게 해줄게. 근데 이게 이렇게 일파만파해서 중국까지 갈 줄은 모르셨죠? 아니요, 아까 우리 이거 동화 다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렇죠. 제목 자체에서 이미 알 수가 있었네. 이 제목 왜 이렇게 심하게 스포를 하는 거죠? 전 사실 처음에 이 중국 임금이 된 머슴이라고 처음에 그 제목을 보고 그때부터 좀 약간 싸했어. 이게 너무 조금 제목부터가 좀 과한데 이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알려주면 안 그래서 되는데. 너무 과한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아무리 봐도 이 작자는 조금 이 본인의 길이 아니다. 이 글 쓰는 게 자신의 길이 아니면 좀 이렇게 깨달았어야 한다. 그래서 정말 안타깝네요. 마음으로 이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내 길이 아니라고 이제 접으셨기를 바래요. 계속 막 난 작가가 될 거야. 막 이렇게 했으면 이게 여러모로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네요. 그거는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 나설 부분인 것 같고.